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개인 프로젝트 하다가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싶어서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를 구성을 해서 이거를 배포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백엔드 프로젝트 구조를 어떻게 잡아갈지를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클린 아키텍처 구조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제가 혼자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다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 아키텍처로 구성하게 되면은 클래스 정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정통적인 방식의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 형식으로 3계층 구조로 잡아봤는데, 근데 고민을 하면 고민을 할수록 클린 아키텍처 구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일단은 한번 볼까요? 전통적인 프로젝트 구조에는 결국에는 컨트롤러, 그리고 서비스, 리포지토리, 컨트롤러, 서비스, 리포지토리로 구성을 합니다. 컨트롤러는 결국에는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그 흐름을 관장하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리포지토리 계층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실질적으로 연동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특정 작업을 처리하는 쪽이죠. 그래서 DB 관련 작업을 처리하는 계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계층이 있는데, 서비스 계층이 가장 중요한 계층이죠. 왜냐면은 실제 이제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비즈니스적 업무들이 다 이쪽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계층, 서비스 계층이 가장 중요한 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 코딩을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OOP, 변경에 유리하게 대처하면서 코딩하는 방식이 정말 중요한데, 그 방식을 적용하려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서비스 계층을 외부 변경으로부터 견고한 코드를 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외부 변경이라고 하는 컨트롤러, 이제 컨트롤러는 결국에는 이 사용자 UI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변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리포지토리, 이제 실질적인 DB와 특정 작업을 처리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DB 환경이 바뀔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변동사항이 꽤 높죠. 하지만 서비스 계층은 비즈니스적 서비스가 딱 어느 정도 구현이 되면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어쨌든 간에 서비스 계층의 코드가 정말 값어치 있는 코드고, 그리고 컨트롤러나 리포지토리 계층의 코드는 서비스 계층의 코드보다 상대적으로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서비스 계층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 계층에 있는 코드를 외부 컨트롤러나 리포지토리 단과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특정 변경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 변경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변경이 안 일어나게, 수정이 안 일어나게 견고하게 코드를 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추상계층을 두는 것입니다. 추상계층. OOP의 가장 핵심은, OOP를 딱 명확하게 얘기해보라고 하면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의 제어 흐름을 간접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래밍의 제어 흐름을 간접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인터페이스와 추단 계층입니다. 실질적으로 특정 오브젝트가 자신이 무엇을 사용하는지,
무엇을 사용하는지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대상을 가져다 쓰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게 구성을 하고 그 대상은 이제 여러 개로 구성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각 계층 간의 그 사이 간의 추상 계층을 둠으로써 런타임 시점에 특정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의 제어 흐름을 간접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떻게 하면 서비스 계층에 있는 코드를 외부 컨트롤러나 리포지토리 계층의 변경으로부터 안전하게 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서 이제 서비스와 이 리포지토리 아니면 서비스와 컨트롤러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추상 계층을 둠으로써 이 프로그래밍의 제어 흐름을 간접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것이 결국에는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그거는 저희가 솔리드 원칙이라고 하죠. 솔리드 원칙. 많은 사람들이 솔리드 원칙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는 이제 ISP와 DIP입니다. ISP 원칙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터페이스를 최소 기능 단위로 정의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스프링으로 뭔가 게시판을 만들거나 그랬을 때 항상 보면은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의 구현체인 서비스 인프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게 ISP 원칙을 놓고 봤을 때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냥 그 덩어리 자체를 인터페이스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ISP 원칙을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 구현체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작정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현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역할이나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 기능들을 묶어서 최소 단위로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이제 이 구현체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측에는 최소 단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DIP. 제가 생각하는 DIP의 핵심은 결국에는 하위 모듈이 상위 모듈에 의존하되, 하지만 상위 모듈은 하위 모듈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구조를 그려놨는데, 이 구조를 보면은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그 최상위 계층이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특정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하거나 특정 도메인 부분, 정말 핵심이 되는 어쨌든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이 되는 비즈니스나 도메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최상위 계층이고 이 컨트롤러와 리포지토리는 그 하위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DIP를 적용한 부분이 얘네가 컨트롤러나 리포지토리 각각이 결국에는 서비스 계층 관점으로는 하위 계층입니다. 그러면 이 하위 계층은 상위 모듈에는 의존하되, 지금 보면은 컨트롤러와 리포지토리는 유즈 케이스라는 인터페이스와 포트라는 인터페이스를 각각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하고 있죠.
리포지토리에는 포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둠으로써 DIP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SP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특정 오브젝트를 그 덩어리 자체를 인터페이스로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기능이 되는, 최소 기능이 되는 부분을 각각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해서 클라이언트는 그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끔 구성을 하는 것이잖아.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서비스라는 구현 계층이 이제 리포지토리라는 계층을 사용을 할 텐데, 제가 얘기했듯이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변경에 유리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상 계층을 둡니다. 그래서 포트라는 계층을 둬서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DIP ISP가 적용이 되는 거죠. 리포지토리 오브젝트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인터페이스로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기능, 패치 기능도 있고, create 기능도 있고, update, delete, assert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뉠 텐데, 그 기능들에 대해서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서 유저 패치 포트, 유저 create 포트, 유저 업데이트 포트 이런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해서 구성을 함으로써 사용하게끔 해서 이제 ISP 원칙을 충족시킨 거죠. 네. ISP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DIP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면은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서비스와 포트가 이제 하나의 계층에서 놀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DIP는 하위 모듈은 상위 모듈에 의존하지만 그 상위 모듈은 이제 하위 모듈에 의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와 포트 이 둘을 묶어서 하나의 계층으로 구성을 하고 그 하위 모듈을 리포지토리 구현 계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 프로젝트를 보면은 제 프로젝트에서 회원의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회원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일반 회원과 소셜 회원. 일반 회원 같은 경우는 실제 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서 가입된 회원을 일반 회원이라고 하고, 소셜 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요즘 플랫폼들을 보면은 이제 카카오 로그인, 구글 로그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소셜 서버와 통신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저는 일반 회원과 소셜 회원 따로 테이블을 구성을 했거든요. 알기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유저 서비스 계층에서 뭔가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을 할 때마다 고민을 했던 게, 만약에 유저가 일반 회원, 소셜 회원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하지만 이 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유저가 등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마다 비즈니스 로직을 변경을 해주고 뭔가 if절이나 when절을 막 추가를 해야 되니까 변경에 너무 유리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디자인 패턴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OCP 원칙을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OCP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미래의 변경 사항을 수용할 수 있게끔 코드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확장에는 열려있되 변경에는 닫혀있게 만드는 것인데, 결국에는 갈아 끼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거든요. 런타임 시점에. 그러니까 런타임 시점에
뭐 A라는 구현체를 사용했다가 특정 시점에는 B라는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것이 이제 OCP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이터즈 패턴을 많이 생각을 했고 스트레이터즈 패턴과 템플릿 메서드 패턴 자체를 많이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스트레이터즈 패턴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지금 서비스와 리포지토리 계층, 각각의 구현 계층 사이에 포트라는 초상 계층을 넣었는데 이 포트라는 초상 계층 자체가 스트레이터즈 패턴인 거죠. 스트레이터즈 패턴은 결국에는 변경되는 알고리즘 같은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을 외부로 분리해서 해당 오브젝트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바라보고 있고 그 인터페이스 하단에는 여러 가지 구현체를 둠으로써 특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것이 이제 스트레이터즈 패턴인데 이거 자체가 스트레이터즈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유저 패치 포트는 결국에는 유저를 조회하는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저를 조회하려면 결국에는 RDB에 있는 테이블 대상으로 특정 유저를 조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제 서비스에서는 RDB가 일반 회원과 소셜 회원 두 테이블로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유저의 경우 RDB에서 일반 회원 테이블과 소셜 회원 테이블이 나눠져 있어서 각각의 테이블에 대해서 따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중간에 초단 계층을 두는 거 스트레이터즈 패턴 같은 형식으로 둬서 그래서 제가 원할 때 제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직접 코드를 작성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코드를 작성하면 결국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 서비스 오브젝트가 있고 서비스 오브젝트는 이제 유저 패치 포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의존하고 있는데 근데 이 노멀 유저 패치 포트와 소셜 유저 패치 포트 형식으로 나뉘어질 거거든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다 노멀 유저 리포지토리, 소셜 유저 리포지토리 이렇게 구성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을 리포지토리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스프링 컨테이너에 등록을 해주면 어쨌든 간에 이 각각의 구현체들이 유저 패치 포트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스프링 컨테이너가 주입을 해줄 때는 유저 패치 포트에 대한 구현체 여러 개를 주입을 해주겠죠. 노멀 유저 리포지토리와 소셜 유저 리포지토리를 주입을 해주기 때문에 리스트 형식으로 등록이 될 거고 그러면은 서비스는 이 두 가지 구현체를 들고 있는데 만약에 패치 유저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에 해당하는 유저를 조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그러면은 이 리스트를 스트링으로 변환시켜가지고 필터 처리해서 이제 exist by user id라는 메서드를 둬서 만약에 이게 맞으면은 이 유저 아이디에 대한 데이터가 이 테이블에 있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오브젝트를 꺼내서 패치 유저 이제 실제 조회를 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변경에 유리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죠. 제가 말했듯이 미래에는 일반 회원 말고 소셜 회원 말고도 또 다른 회원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뭐 스페셜 회원이라고 할까요? 얘가 등장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스페셜 유저 리포지토리 를 정의를 해서 얘를 구현하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스프링 컨테이너는 해당 어노테이션을 붙였으니까 얘네가 결국에는 다 스프링 컨테이너에 등록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 서비스는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얘 로직은 변경이 되지 않고 얘만 갖다 끼워 넣었을 뿐인데 새로운 변경사항을 충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즈니스 로직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 스페셜 유저 리포지토리라는 오브젝트를 정의만 해놓고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주인만 받게 하면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이런 구조로 갈 겁니다. 이제 아까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 서비스 이제 실제 비즈니스 로직과 어떤 모델 그러니까 도메인 객체가 정말 핵심이죠. 근데 얘네들이 각각 인터페이스 이 사이에 추상계층을 줍니다. 다른 색깔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해요. 이 파란색은 추상계층을 의미하거든요. 결국에는 얘가 컨트롤러와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유즈 케이스를 둬서 이 서비스는 유즈 케이스를 구현하도록 만들고 컨트롤러는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즈 케이스를 의존하게 인터페이스를 의존하게 만들고 이제 뭐 여기서 사용자 UI와 실제 소통을 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포트를 구성해서 이제 서비스가 포트를 의존하게 만들고 이제 실제 리포지토리는 포트를 구현하게 만듦으로써 변경에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림이 정말 그 클린 아키텍처의 육각형 모델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솔리드 원칙을 고민을 하고 그걸대로 막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지금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개인 프로젝트의 백엔드 그 구조를 다음과 같이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행위를 하는 모든 이유는 이제 서비스 단의 코드가 정말 중요한 코드인데 이 코드를 어떻게 하면 외부 변경으로부터 견고하게 코드를 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대로 구성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엔드 아키텍처 구조는 뭐 이렇게 되겠죠. 컨트롤러, 서비스, 도메인, 리포지토리 있는데 얘는 또 리퀘스트라는 것과 리스폰스
유저 케이스, 그리고 포트, 그리고 커맨드. 뭐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디자인 패턴 영상을 찍다가 지금 안 찍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지금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그런 거를 다 하고 있고, 또 이거를 공들이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디자인 패턴 영상을 못 찍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